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7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크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정렬하고 우리 목표값 찾기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통화요금.accdb라는 그 파일에 보면 통화시간별 요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 순번이다, 고객 코드다, 통화시간 초다, 우리 요금 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용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피벗 테이블 그림 그거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의 값들이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들어가 있어요. 그때 요 앞에 거는 우리 통화시간 초에 대한 그 최소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이제 요금에 대해서 우리 최소값이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때 통화시간이 됐든 요금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화면상에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행인데 왼쪽에는 지금 순번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인데 열은 지금 없는 그 상태죠.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A의 1번 셀에 고객 코드 모두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얘가 이제 필터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요.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필터 하나, 행 하나, 값 2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그 피벗 테이블이요.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지금 여기서는 열이 따로 없기 때문에 행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곳이요. 이곳이 지금 A의 3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A의 3번 셀을 찍고 들어가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통화요금.accdb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올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맨 앞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기타 원본에서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고 여기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거 세 번째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우리 accdb 요 파일은 ms access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이죠. 그래서 ms access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는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쿼리 마법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곳에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해당 경로를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길버 커먼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여기서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기본 모의고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기본 모의고사 들어있는 모든 accdb 파일들이 싹 다 이제 나타났죠.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통화요금.accdb 요 파일을 가지고 갈 거니까 통화요금.accdb 요 파일을 이제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리 마법사가 떴고요. 여기서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때 그 바로 밑에 보니까 통화 시간별 요금하고 이렇게 이제 떴죠. 얘가 지금 우리 테이블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뜬 거고 그 앞에 보니까 더하기 표시가 있죠. 더하기 표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때 지금 이곳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요 4개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순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고객 코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통화시간 초 여기서 더블 클릭해 주고 요금 원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 시킨 것처럼 이렇게 이제 4개 열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데이터 필터할 수 있게 떴는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이제 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또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해라 내림차순해라 그런 이제 지상들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엑셀로 데이터를 되돌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현재 통합 문서에 이 데이터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A의 3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 그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이곳에 나타난 이런 각각의 필드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우리 행에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져다 놓기 전에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통화 시간하고 우리 요금은 전부 다 이제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예요. 해서 값에다가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이 두 가지는 우리 최소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최소로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으로 이제 사용할 거는 우리 순번이라는 그 필드를 행으로 우리가 가져다 놓으면 되고요. 고객 코드는 필터로 이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레이아웃 설정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우리 고객 코드라는 게 필터에 있었죠. 해서 고객 코드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순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요금하고 이제 통화 시간이 있는데 통화 시간 요거를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요금도 우리 통화 시간 밑에다가 드래그해서 이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값 영역에다가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필드를 가져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이 생성이 되는데 그때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는 우리 열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각각 이제 표현을 해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이렇게 이제 요금하고 우리의 통화 시간을 갖다 놨을 때 얘는 전부 다 이제 합계가 이제 계산이 되어 있죠. 근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두 가지 이제 최소값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화 시간 이곳에 여러 개가 있죠. 이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이거를 우리 최소값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최소값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최소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요금 1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최소값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요금 1 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최소값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최소값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최소값으로 얘도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만들 때 우리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맨 위에 메뉴 중에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맨 앞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뜨는데 그때 두 번째 있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제 레이아웃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두 개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순번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순번을 봤을 때 1, 2, 3, 4, 5, 6, 7, 8, 90 하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전부 다 모든 데이터가 30개의 데이터가 다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의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순번이 1번부터 5번이다, 6번부터 10번이다, 11에서 15, 16에서 20, 21에서 25, 26에서 30하고 이렇게 이제 5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똑같이 이제 해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번을 가지고 이제 그룹 설정할 거니까 순번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순번이라고 제목 써져 있죠. 요 셀을 이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룹하고 대화 상자가 뜨는데 시작이다 끝이다 하고 이렇게 뜨고 단위도 이제 물어보죠. 우리 시작은 1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고 끝나는 그 값은 30으로 끝나야 돼요. 그때 이제 단위는 1단위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5단위로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만 이렇게 이제 5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문제 그림처럼 5단위로 1부터 5다, 6부터 1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룹 설정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지상도 이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이요. 스타일은 우리 연한도랑 피벗 스타일 밝게 19번 이걸로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 메뉴에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을 바꿀 거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 이곳에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때 우리 스타일이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여러 개의 스타일들이 쫙 떴습니다. 그때 문제 제시한 것처럼 연한 노랑 피벗 스타일 밝게 19번이라는 거요. 이곳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5번이래요. 그 밑에 거 마우스를 이제 갖다 대 보면 지금 이렇게 연한 노랑 피벗 스타일 밝게 12번이래요. 우리는 19번 찾아줘야죠. 해서 그 밑에 거 또 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연한 노랑 피벗 스타일 밝게 19번 이 스타일이 맞죠? 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요금 1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가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표시 형식을 우리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보게 되면 뭐 천단위 구분기호 그런 것도 없고요. 뭐 회계 통화기호 뭐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요금 1이라는 곳에 이 데이터들이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슨 통화기호 같은 것들은 없죠.
그냥 우리가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 그것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금원에 여러 개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값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죠. 문제에서도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을 바꿔라. 그때 셀 서식에서 이제 회계 범주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주 중에 회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곳에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자동으로 붙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소수 자릿수는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냥 0으로 그냥 놔두면 되고, 그리고 아까 기호도 없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기호 선택한 다음에 없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기를 봤을 때 지금처럼 천 단위 구분 기호만 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아까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요금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싹 다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지상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문제 그림과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다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메뉴에 고객 코드 모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순번이다. 최소 통화 시간 초다. 최소 요금 원이다. 요것도 이제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 이곳에 나타난 이 순번 요것도 이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총합계 요것도 이제 맞는지 확인해 주고 이런 나타난 이런 값들이요. 이런 값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상을 이제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정렬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우리 C의 2번부터 F의 11번 그 영역을 그랬습니다. 우리 C의 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결석수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F1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을 우리 행 2번이요. 행번호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정렬을 하래요. 정리를 할 때 그때 이제 중간고수다, 기말고수다, 결석수다, 수행평가다 요 순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정렬을 하래요. 지금 우리 거는 맨 앞에 이제 결석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중간고사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석수, 수행평가 요 순서대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C의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F의 11번까지 이만큼의 영역을 먼저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정렬할 때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정렬별 필터에 우리 정렬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렬해서 클릭이요. 정렬해서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정렬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래 정렬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이제 정렬되는 게 기본값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렬하는 이 대화 상자에 우리 옵션이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정렬 옵션을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대소문자로 구분할래 말래 그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렬되는 그 방향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하겠다 요건데 문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렬 기준이요. 정렬 기준은 우리가 행 2번을 이제 기준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행 2를 기준으로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우리가 정렬하고자 하는 게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행평가까지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값들을 봤을 때 이거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행 2번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오름차 순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록은 지금 요만큼의 이제 목록이 있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더 있는데 지금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석수, 수행평가 요 순서대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이 목록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새 목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새로운 목록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작성을 이제 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중간고사요. 그래서 중간고사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컴마 찍어주고 결석수 컴마 찍어주고요. 수행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4개의 항목을 요 순서대로 문제 제시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할 거 다 했으면 이 목록을 이제 추가시켜달라. 여기서 우리가 추가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내가 입력한 게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면서 우리 목록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우리 행 2번에 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석수, 수행평가 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해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눌렀더니 우리 문제에 제시한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석수, 수행평가하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정렬이 싹 다 이제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목표값 찾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기말고사의 이제 평균값이요. 기말고사의 평균값이 뒤에 11번 셀 그 셀에 들어있대요. 뒤에 11번 요 셀에 찾아갔더니 기말고사의 평균값이 지금 89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89점이 90점이 되려면 우주태라는 그 사람의 기말고사요. 우주태라는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요 사람의 이제 기말고사 점수가 지금 75점인데 이 75점이 얼마가 돼야 이 평균값이 90점이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할 때는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요. 예측에서 우리 가상 분석이요. 해서 가상 분석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여기 이제 두 번째 거에 우리 목표값 찾기라고 있죠. 해서 목표값 찾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셀을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수익셀은 우리의 평균이요. 요 평균값이 찾는 값 얼마가 되려고 한다? 우리 90점이 되려고 한다. 그때 값을 바꿀 셀이요. 얘가 이제 90점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우주태라는 그 사람의 기말고사 이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11번 셀에는 지금 이 평균 점수가 들어있는데 지금 89점. 이 89점이 90점이 되려고 한다. 90점이 되려고 했을 때 우리 뒤에 10번 셀이요. 우주태라는 그 사람의 이 기말고사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돼? 그렇게 순서대로 이제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뒤에 11번 셀에 대한 그 값 찾기 답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목표값이 이제 90점인데 현재 값이 이제 90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아까 우리 이제 평균값이 이제 89점이었는데 이제 90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우주태라는 그 사람의 기말고사 그 점수가 아까는 이제 75점이었는데 80점이 됐어요. 이 사람의 점수가 80점이 되면 이제 평균값이 이제 90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값 찾기를 수행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목표값 찾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실제로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